지난 시간에 제한 능력자까지 보셨는데요. 그 다음에 주소하고 실종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그거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그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서 3장, 32페이지 3장의 법률 행위 보도록 할게요. 법률 행위, 용어 자체가 이미 낯설어요. 그죠? 처음 들어봅니다. 완전 처음이에요. 쉽게 그래 정리를 해드립니다. 법률 행위가 뭐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법률 행위가 뭐냐? 쉽게 내가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했다. 아파트를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다. 사기로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다라고 그러죠. 계약을 했다. 또는 전세 계약을 했다. 전세 계약을 했다. 내가 전세를 줬다. 전세를 얻었다. 전세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죠? 예. 이걸 다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예.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거, 계약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거 법률행위라고 바꿔서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다. 그것도 계약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죠? 은행하고 나하고 거래했다. 은행 금전거래하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계약한 거죠? 그것도 뭐 한 거예요?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그래요. 예. 요거는 다 계약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통점이요. 그럼 이번에는요. 계약했다가 그 계약이 취소됐다. 계약이 뭐가 됐다? 취소 처리됐다. 취소. 그럼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깨진 거죠. 깨진 거죠. 그럼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죠? 내가 사기를 당했다. 알고 보니까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다. 그럼 거래를 그냥 둬요? 그거 취소시켜버려. 취소시켜버리죠. 근데 취소는 상대방한테 합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거는 단독행위예요. 이건 단독행위. 이거는 단독행위. 이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는 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단독으로 하는 걸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이거는 둘이서 하는 거죠. 둘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 둘이서 하는 건 계약. 혼자서 하는 거.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걸 무슨 행위?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계약을 했다가 해제됐다. 해제됐다. 매수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줘. 그럼 계약을 해제한다고 그러죠? 계약 해제한다. 이것도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단독으로. 고용계약을 했다가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죠? 고용계약을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해지를 했어. 해지를 했다. 잘랐다. 직원 잘랐다 이거죠. 사람이 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직원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잘랐다. 자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해지라고 그래요. 해지요. 이거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직원한테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예요. 이게. 그럼 이런 계약이나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 또는 혼자서 하는 거. 혼자서 하는 거죠. 이거는 혼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혼자서 해요? 둘이서 해요? 둘이서 하는 거죠. 이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묶어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독일 애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독일 애들이요.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예요. 계약을 했거나 이거 단독행위를 했거나 이거죠. 특징은요. 이 법률행위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특징은 뭐냐면 취소를 할 때도 그렇고요.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다.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가 무슨 요소?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단독행위는 혼자 하는 거고 이건 둘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률행위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된다 꼭?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해볼게요. 쉽게. 내가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을 해야죠.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주문해야죠.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청약. 짜장면 보내주셔. 청약이죠. 그럼 중국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승낙. 그럼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예, 서로 계약이 됐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예, 이게 법률행위죠. 계약을 했잖아. 짜장면 계약을 했죠. 주문하는 거. 근데 제 시간에 안 와. 제 시간에 안 해버려. 안 와. 자꾸 미루고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지치면 취소해버려. 그죠? 이게 바로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이거예요. 이거. 계약을 했든 취소를 했든 이거를 법률행위라고 다른 말로 불러요. 특징은 거기엔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뭐가 꼭 들어간다?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다. 그래, 거기 보세요. 개념, 법률행위란 뭐를 필수 요소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뭐를 필수 요소로 해요? 의사표시를. 그래, 또 1번 보세요. 밑에 1번.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든 뭐든 하는 거예요. 옷가게 갔는데 어머님한테 옷 사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해. 말을. 그럼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를 안 하니까요? 의사표시를 안 하니까. 어머님은 의사표시를 왜 안 하겠어요? 비싸니까죠. 비싸니까 원하는데 원해 입고 싶어. 근데 뭐 하니까?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100만 원이 막 넘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해. 말을. 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애들도 그래. 애들도. 예. 아빠 엄마가 이렇게 싸우다가 돈 얘기만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애 데리고 애 생일날 가서 야 너 선물 골라 그러면 걔가 뭐라고 그래요? 나 좋아하는 거 없어. 그죠? 예. 의사표시를 안 해버려. 그 다음 2절 보세요. 이제 개념 됐어요. 법률행위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걸, 이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요건 보세요. 법률행위 요건. 요건은 거기 박스 보시면 성립요건 있고요. 법률행위는 성립요건하고요. 또 하나는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요건이 있어요. 성립요건하고 무슨 요건이 있어요? 효력요건으로 나눠져요. 성립요건. 또 하나는 무슨 요건? 효력요건. 이쪽으로 나눠볼게요. 자, 아파트 매매 계약.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라는 건 뭐냐?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 아파트 매매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매매를 할 때는 당사자가 누구는 거예요? 매수인하고 누가 있어야 돼요? 매도인. 두 사람이 있어야죠.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당사자가 있어야죠. 당사자. 그 다음 매매는 이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의사표현 해야 돼요? 의사표시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 이거 두 사람은 왜 만난 거예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집을 뭐 하려고? 예, 이 매매가 목적입니다. 매매. 임대 줄 때는요. 임대 줄 때는 계약서에다 뭐라고 써요? 임대차라고 쓰죠. 임대차라고. 집을 팔아 넘길 때는 매매. 이게 목적입니다. 두 사람의 목적. 그 목적만으로 되느냐?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해야 돼요. 의사표시. 이거 10억이냐 5억이냐 그 의사표시를 해줘야죠. 의사표현을. 그러면 매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매가 성립했다. 그 성립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법률행위가 매매가 어떻게 했다?
성립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매가 성립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게 성립한 거하고 이번에는 뭐 하려고요? 효력이 생기는 거는 틀려요. 효력 요건. 이거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불러요. 효력 발생 요건. 이건 계약이 성립한 거고 이거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 그래 틀려요. 법에서는. 법에서는 계약이 된 거하고 효력이 생기는 거 틀려요. 자, 그럼 이게 효력이 생기려면 이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당사자가 의사 능력을 가져야 돼요. 무슨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의사 능력은 변별력이에요. 쓰세요. 의사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변별력. 변별력을 가져야 돼요. 변별력. 그 다음 행위 능력. 의사 능력하고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효가 돼요. 그래야 유효가 돼요. 효력 요건을요. 옆에다 써보세요. 효력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유효 요건이라고 불러요. 효력 요건을 다른 말로 무슨 요건이요? 유효 요건. 이게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유효로 되려면 얘가 의사 능력을 가져야 되고 행위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목적이요. 이 목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정돼야 돼요. 목적이 확정. 확정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확정. 확정이라는 건 뭐예요? 금액 확정이요. 써보세요. 매수 금액, 매매 금액을 확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거래할 때 돈을 안 정하면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두 번째는요. 이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가능성. 실현 가능해야 돼요.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는 거가 유효예요. 그 다음 적법. 법을 준수해야죠. 법규를 적법하게 준수해야 돼요. 이걸 어기면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 요 네 개를 갖추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래는? 유효가 돼요. 이 네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네 가지를.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아파트를 매매하는 거는 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한다. 아파트를 10억에 매매한다. 이거는 확정됐어요. 10억에 매매하는 거 돈 10억 확정됐죠? 아파트를 얼마에 파는 거? 10억에 팔기로 매매 계약했다. 그럼 확정됐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법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타당하죠? 가능하죠. 근데 매매인데 앞에 있어요. 앞에. 무슨 매매예요? 인신매매하기로 했어요. 사람을요. 여자를 사기로 했다. 돈 주고 사기로 했다. 그거는 뭐예요? 확정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돈 10억으로. 돈 인신매매 10억. 예, 10억에 하기로 했어요. 확정됐죠?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법을 어겼어요. 법을. 그럼 이건 무효야. 이건 무효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요 네 가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요걸 갖추게 되면 무효요, 유효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 거래가 유효가 되는 거고요. 요걸 못 갖추면, 어느 거 하나를 못 갖추면 거래한 게 뭐가 돼요? 무효로 되는 거예요. 무효. 그리고 이걸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요?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유효 요건. 여기 중요해요. 여기가 그래요. 네 가지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유효가 되려면,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 유효가 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되고 목적이요.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해야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장기 매매는요? 장기를 매매하는 거는 법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확정됐어 안 됐어요? 됐죠? 가능하죠? 근데 뭐예요? 예, 법을 어겼어요. 그래 안 돼요. 그래도 이거 무효예요. 눈을 떼다가 팔기로 했어요. 비싸게. 그죠? 10억에 일본에 있는 갑부한테 눈을 떼다 팔기로 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논리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법학이. 예. 그 다음, 의사표시가 하자 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런 하자 없이요. 결함 없이요. 아무런 결함이나 하자 없이 이루어질 것. 하자 없이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것. 그래야 이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틀이 생겼어요. 성립요건하고 무슨 요건하고요? 효력요건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밑에 보세요. 특별성립요건이 있어요. 특별성립요건. 혼인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해요. 그 다음 법인 설립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설립등기 동그라미야.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이루어져요. 법인이 만들어져요. 설립등기의 별표. 그 설립등기는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에요? 설립등기하는 건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에요. 성립요건. 효력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의 의무는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럼 질문 드릴게요. 미성년자, 우리 애가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미성년자인 애가. 미성년자 15살짜리가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좋아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사기로 대리점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왔어. 지가 용돈 모은 거 가지고.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성립됐죠? 근데 뭐예요, 지금? 효력, 유효냐, 무효냐 따져야죠. 그죠? 그죠? 목적 확정됐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한 거 맞죠? 오토바이 살 수 있죠? 근데 걔 산 애가 뭐야? 성년이에요,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이면 뭐예요? 취소 사유죠. 무슨 사유? 취소 사유예요. 유효인데 뭐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유효인데 취소 사유가 된다. 미성년자니까. 됐죠? 예, 이제 분석이 됐어요. 이걸로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우측에 법률의 의무의 종류, 3절에 종류. 요게 2절. 이제 지금부터 보는 데가 법률의 의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류. 제목만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요? 제목만. 법률의 의무의 종류, 제목만 한번 훑어볼게요. 첫째, 단독행위하고 계약. 단독행위는 둘이에요, 혼자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 1인이라고 써요. 1인. 혼자 1인이 하는 걸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계약 취소가 그래요. 취소. 계약했다가 취소하는 거. 계약은 혼자예요? 둘이세요? 둘이. 2인이라고 써요. 2인. 그래 볼게요. 1번.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요.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자, 거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게 있어요. 상대방 있는 애 동그라미야.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상대방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취소 동그라미요. 취소가 바로 상대방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다음 취소 옆에 추인이 있어. 추인 동그라미요. 추인이 뭐예요? 추후의 승인. 추후에 뭐 하는 거? 승인하는 걸 추인이라고 불러요. 추인. 추인했다. 그 다음 철회. 철회. 물건 사기로 했다. 철회했다. 그 다음 해제. 동그라미 해제. 계약했다가 깨는 거죠. 잔금 안 주면 계약 해제해버리죠. 해제 처리하죠. 해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상계. 동그라미 상계. 상계가 뭐야? 서로 돈 빌려간 금액이 똑같다. 그럼 퉁치죠. 퉁치는 거죠. 퉁. 근데 상계는 계약이에요? 혼자 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예요. 지금 단독행위.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상대방 없는 거 있어요. 뭐가 없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이건 유언이 대표적이에요. 유언. 유언은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이 혼자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유언이 상대방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 같죠? 상대방 있는 거 같죠? 그죠? 상대방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상대방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할아버지 계세요. 아버님이 계신데 자식들은 다 어디 나갔어요? 외국에 나가 있어. 그죠? 근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병이. 그래서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죽기 전에 아버님이 어떻게 해요? 유언을 하죠.
근데 자식들은 지금 왔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죠. 근데 죽으려고 그래. 그럼 아버님이 어떻게 해요? 유언을 해버리죠. 누구도 없는데 지금. 자식 놓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없는 데서 녹음을 해버려. 변호사 데려다 놓고. 그죠? 여기다 저 삼촌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버려? 녹음을 해버립니다. 증인 데려다 놓고.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을 꼭 놔야 돼요? 상대방 없이도 돼요? 자식들 없이도 하는 거예요. 그래, 유언은 상대방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없는 거예요. 유언만 그래요? 재단법인 설립도요? 그 재단법인 설립의 밑줄이요. 재단법인 설립도 상대방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안철수 교수가 재단법인 만든다. 이거는 자기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도 없이요. 내가 주식 뭐를 얼만큼 내놔가지고 법인을 만들겠다. 이거 되는 거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두 가지 기억하시세요. 두 가지. 상대방 없는 건 두 가지예요. 유언장 쓰는 거하고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는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하는 거. 나 혼자. 거기다 써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옆에다 써요. 누구 없이요? 나 홀로. 나 홀로 하는 거. 나 홀로. 재단법인 설립 할 수 있어요. 내가 재단 만들겠다. 장학재단. 얼마든지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재산을 내놓으면 되니까 재산을 내놓으면. 계약은요. 밑에 보면 계약은 혼자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죠. 둘이서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1번이요. 매매계약. 대표적이죠. 매매계약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 다음 계약금 계약. 계약금을 걸죠. 이것도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하기로 뭐 하는 거? 예약. 밑줄이요. 예약. 예약은 혼자예요? 둘이서요? 둘이서 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그 1년 뒤에 살게. 1년 뒤에. 그 자동차 살게 내가. 예약이죠. 예약. 둘이서 하는 거예요. 2번 주의. 합의해제요. 밑줄 그으세요. 무슨 해제요? 해제가 있고 합의해제가 있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일방이 계약 불이행 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해제 통보하는 거죠. 이거는 계약이에요? 단독 행위예요? 단독 처리하는 거. 이건 단독 처리. 이건 단독 행위예요. 단독 처리. 일방이 뭐를 위반했을 때? 계약 불이행. 계약을 위반했다 이거죠. 그때 하는 게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는요. 합의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쌍방의 합의로. 쌍방의 뭐로? 합의하에. 쌍방 합의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없는 거.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합의해제. 이거는 합의해제. 그럼 이거는 단독으로 처리하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이에요. 이건 계약. 이거는 계약. 이거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단독이. 이건 단독행위고 이거는 계약입니다. 그래 틀려요. 뭐하고 뭐가 틀려요? 해제하고 합의 해제가 다릅니다. 이건 계약이다. 이건 둘이서 합의 본 거니까. 둘이서 합의 본 거니까. 그 다음 02번 의무 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 나와요. 요거는 다음 달에 할게요. 내용이 길어요. 다음 달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 03번 요식 행위하고 불요식 행위요. 첫 번째는 단독 행위하고 계약을 보셨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게 의무 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인데 요거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음 달에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요식 행위하고 뭐예요? 불요식 행위. 요식 행위하고 불요식 행위. 요식이 뭐예요? 방식이 필요한 걸 요식이라고 해요. 불요식은요. 방식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불필요해요. 방식이 아무것도 불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요식입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이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꼭 내야 돼, 안 내야 돼? 예, 그게 요식이에요. 법인 설립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약서 쓰는 거네요. 계약서 쓰는 거는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짜장면 시키는 거는요. 짜장면 시키는 거는 방식이 있어요? 옷 사는 거는요? 안경 사는 거는? 카메라 사는 거는? 없죠. 그럼 대부분 다 뭐예요? 불효식이에요. 그래 민법은 불효식 이게 원칙이에요. 불효식이 원칙이에요. 그죠? 가구 사러 갈 때는요. 계약서 써 양식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요? 얼마냐고. 150이요. 그럼 됐어. 방식은요? 방식 안 따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요식 뭐라고 불러요? 불효식. 왜? 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식은요? 아주 드물어. 예외예요. 이게 예외예요. 예외. 예외적으로 요식이에요. 법인 설립할 때는 등기해야죠. 유언할 때는요. 유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게 바로 요식이에요.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이런 건 왜 그러냐? 분쟁이 생길 거 있죠. 분쟁이 틀림없이 생길 것 같은 건 뭘로 해요? 요식으로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예방이 되니까. 유언을 녹음을 안 해두면 어떻게 돼요? 뒤집고 서로 자식들끼리 뒤집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게 돼요? 법이 정한 방식으로 녹음을 하든가, 그죠? 자필증서로 사인을 하든가.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 그래야 분쟁이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민법은 뭐가 원칙이다? 뭐가 원칙?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불요식이.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주대 내용이가 있고 종대 내용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요? 주대 내용이하고 또 하나 무슨 내용이? 종대 내용이요. 주하고 종입니다. 주하고 종. 자, 1억 원의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꾸는 거죠. 뭘 꾸는 거예요? 돈을 꾸는 거. 돈 꾸는 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비대차. 거기다 써보세요. 소비대차의 미줄긋이고요. 뭐를 꾸는 거? 돈을 빌리는 거. 돈을 빌리는 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비대차. 근데 은행 가서 돈을 꾸러 갔어요. 그죠? 돈 1억을 빌리는 게, 돈 1억을 융자받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 빌리자고 그랬더니 은행 담당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담보가 있으십니까, 고객님? 그죠? 담보가 있어야 거기를 담보로 잡고, 담보로 잡은 다음에 돈을 꿔줘요. 그럼 뭐가 주된 거예요? 뭐가 주된 거예요? 돈 1억 소비대차로 돈을 꾸는 게 주된 거고요. 저당권 설정은 저당인 설정이나 보증인 세우는 거는 종된 거예요. 뭐가 주예요? 돈을 꿔오는 게 주고 보증인 세우는 거는 종이야, 종.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돈을 꿔오는 게 주지, 저당 설정은 그거에 대한 종이에요, 종. 보증인 세우는 것도 종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나눠요. 주된 거냐, 종된 거냐. 자, 지금까지가 바로 법률 행위의 종류입니다. 법률 행위의 종류를 지금 나눠본 거예요. 종류. 제목만 볼게요. 법률 행위의 종류는 뭐가 있다? 단독 행위하고 계약. 두 번째는요, 의무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 세 번째는요, 요식, 불요식. 그 다음에는요,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걸 이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이걸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점점 더. 다음 4절이요. 4절은 법률 행위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옆에다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효요건이요. 목적의 유효요건. 이 법률 행위의 목적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되느냐?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네 가지를 갖추면 유효가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첫째는요, 확정입니다. 확정. 두 번째는 가능. 가능하냐? 이 목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세 번째는 적법,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네 번째는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 네 가지를 갖춰야 유효가 돼요. 네 가지를 갖춰야 유효가 돼요. 못 갖추면요. 요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 유효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효요건. 이거 갖췄냐 못 갖췄냐. 확정은요. 돈입니다. 돈 액수죠. 돈 액수를 정해놨냐 이거죠. 계약할 때 돈 액수를 정해놨습니까? 안 정해놨습니까? 우리가 사장님하고요. 고용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쓸 때는 뭐를 제일 중요시해요? 금전이죠. 금전 액수가 얼마냐. 이걸 정해야죠. 정해야죠. 언제 정해요? 계약서 쓸 때요? 쓸 때 정해야 돼요? 대부분은 계약서 쓸 때 정해요. 그죠? 근데 계약서 쓸 때 안 정하고 나중에 정해도 돼, 안 돼? 나중에 정해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 거기 볼게요. 확정. 02번 보세요. 02번. 02 빈출 포인트라고 돼 있어요. 02번. 찾으셨어요? 매매 계약의 목적이나 대금의 확정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밑줄이요. 계약 당시에 밑줄이요. 계약 당시에 별표. 계약 당시에다 별표. 그럼 반드시 정해야 돼요? 정해야지 않아도 돼요? 정해야 하는 거는 아니다 밑줄이 아니다.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뭐가 돼 있으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과일을 여기 보세요. 과일을 도매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과일 도매상, 가락동에서. 근데 올 여름쯤 돼가지고 가을에 과일이 수확이 되죠. 그죠? 이때 거기에 사과나 배가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비가 엄청 와가지고요. 수확량이 틀림없이 뭐 할 것 같아요? 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확량이 적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과일 도매상 하는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 있고 과수원 집단적으로 하는 그 장소를 가서 어떻게 해요? 미리 가서 어떻게 해요? 입도 선매라고 그래요. 가서 어떻게 버려요? 도매금으로 다 사버립니다. 그냥. 그죠? 다 사버려. 뭘로요? 밭대기채. 밭대기로 산다고 그래요. 그죠? 밭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통째로 다 사버려. 오케이요? 예. 그때 살 때 어떻게 해요? 살 때 이렇게 한다요. 밭 주인하고, 사과밭 주인하고 이 도매상하고 거래할 때 어떻게 하냐. 거기 나오는 거를 키로당 어떻게 한다? 키로당, 예, 10,000원씩 친다. 그죠? 아니면 한 상자당 5만 원이다. 이렇게 거래를 해버리죠. 그죠? 그렇게 계약서를 써요. 키로당 얼마다? 5만 원이다. 한 상자에 5만 원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요. 그죠? 근데 이게 몇 상자 나올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수확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요? 이른 여름이나 봄에 가서 계약서를 써버려요. 이른 여름에. 그럼 계약서 쓰는 그 여름에는 총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총량이 안 나오니까 금액도요? 안 나오죠. 금액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럼 이 거래는 무효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에요. 왜? 뭐가 있어요, 지금? 기준이 있어, 기준이. 박스당 5만 원이다. 키로당 10,000원이다. 그 기준이 있죠. 그죠? 그럼 총 액수나 총량은 안 나와 있죠. 그래도 계약할 때는 총량이 안 정해져 있었어요. 금액도 안 정해져 있고. 그래도 이 거래는 무효로 할 수가? 무효가 아니다. 왜? 기준이 있었잖아, 기준이. 그럼 나중에 수확할 때, 가을에 수확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박스 세는 거죠. 박스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액이 그때 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보통은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금액을 정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고용계약할 때도요. 사장님하고 고용계약서 쓸 때도 뭐를 해요?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월급 얼마냐고. 그죠? 보통은 다 정하죠. 그죠? 그런데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예요? 일하는 거 봐서 준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 봐서. 그죠? 뭐 제조하거나 이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물건 한 개 만드는데 얼마 준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총량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책상 하나 만들면 얼마씩 주겠다. 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거래 금액은, 이 거래 금액은 언제요? 언제 돈 액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언제 정해요? 보통은? 계약할 때. 근데 계약할 때 꼭 정해놔야 되는 게 아니다.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능입니다. 가능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가능을 뒤집으면. 불가능인데 불가능이라는 용어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불러요. 불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리수가 애를 낳으면 내가 50억 줄게. 하리수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하리수요. 하리수. 남자였다가 여자로 이렇게 성전을. 걔요. 예, 연예인 있죠. 걔가 애 낳는 거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계약을 했단 말이죠. 애 낳으면 50억 주기로. 그거는 애시당초부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그걸 불능이라고 불러요. 불능. 가능한 거는 그대로 하면 돼. 가능한 대로 그냥 가면 돼. 근데 뭐 하면? 불능인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럼 이 불능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가능은요? 가능은 그대로 가면 되지. 법에서는 못하는 거, 이거 불능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능을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눠요. 원시적 불능하고요. 후발적 불능하고 나눠요.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하고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럼 하리수가 애를 못 낳는 거는 언제부터예요?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처음부터 불능인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불능인 거예요. 그걸 무슨 불능이라고 불러요? 원시적 불능. 이거는요, 무효처리 돼요. 무효처리요, 무효처리. 왜? 처음부터 그거는 애시당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계약 후에요. 계약 후에 뭐가 된 거예요? 불능이 된 거예요. 그걸 무슨 불능이라고 불러요? 후발적 불능. 후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계약하고 나서 일이 꼬인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그거는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눴어요. 무슨 불능하고요?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또 하나는 후발적 불능. 여기서 무효로 되는 거는 뭐만이에요? 원시적 불능만 무효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다. 그럼 계약 후에요. 계약하고 나서 건물이요.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이 불났다. 건물이 불나버렸다. 그럼 무슨 불능이에요, 이거는?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뭐 하고 나서? 후에 불나버렸다, 건물이. 그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은 무효요, 무효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이거. 유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눠지는데, 이거 나눠지는 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또 하나는 후발적 불능. 나머지 더 파고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다음 달에 다루도록 합니다. 적법. 적법은 법을 지킨 걸 말해요. 적법. 법을 지켰냐? 법을 어기면 뭐라고 그래요? 법을 어기면 뭐라고 그래요? 위법.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겨요 안 어겨요? 우리가 수시로 살면서? 많이 어기죠. 그죠? 그죠? 안 그래요? 예, 법 엄청 어깁니다. 그죠? 예,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막 어떻게 해요? 예, 힐난합니다. 그죠? 그 명예훼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다 명예훼손이에요. 그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있을 때 우리 술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젊을 때 마구 욕했습니다. 그거 다 뭐예요? 법적으로 다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은. 그죠? 직원들은요. 직원들은 밑에 있는 직원은 대리는 누굴 씹어요? 계속 과장님 씹어요. 술 먹으면 계속 먹을 때마다. 그죠? 뭐예요? 그게 다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거죠. 맞죠? 예,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급한 일 있으면 어떻게 신호를요? 예, 어깁니다. 신호 어깁니다. 예. 예. 저는 막 이거
강의 이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정해지는데 미리 시간을 맞춰도 미리 땡겨서 이렇게 오거든요. 맞춰놓고. 그런데 도로가 이게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사고가 한번 났든가 아니면 예상 못한 뭐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요. 3, 40분은 그냥 까져요. 그러면 이제 저는 3, 40분 앞으로 미리 맞춰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도착하게 해놨는데 그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밟습니다. 제가요. 밟아요. 앞에 빨간불인데 막 가요. 저. 갑니다. 막 가요. 그래 한 해에 어떤 해에는 제가요. 이거 신호위반하고 이거 딱지 뗀 거면 600만 원을 낸 적이 있어요. 한 해에 6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 집사람이 차를 버리랍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저걸 지나가야 되니까 목숨 내놓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막 빨간불인데 차 오는데도 막 갑니다. 이렇게요. 예.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 보려고. 예. 어쨌거나 이게 바로 그 선입니다. 적법하고 위법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을 넘었냐 지켰냐 이거죠. 그죠? 예. 자, 이때 법을 어기면 그 거래가 다 무효일까요? 법을 어기면 다 거래한 게 다 무효일까요? 아닙니다. 무효로 되는 게 있고 유효로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규를 이 지금 법이 문제입니다. 법을 지켰냐 어겼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규를 나누어요. 법학에서는 이 법규를 나눠요.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법규를 효력규정하고요.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으로요. 이 규정을 나눠요. 무슨 규정하고? 효력규정. 또 하나는요. 단속규정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 효력규정은 규정을 어기면 법규정이죠. 법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냐?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 즉 뭐가 된다? 무효처리돼요. 무효처리요. 뭐를 어기면? 법규정을 뭐 하는 순간에? 위반하는 순간에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효력이 없다를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게 다 한자 얘기, 한자. 효력이 없다가 한자로 무효예요. 이걸 효력규정이라고 해요. 효력규정.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있어요. 토지거래 무슨 규정? 허가 규정 있죠. 이 규정을 어기면, 이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로 돼요. 무효. 이게 그럼 무슨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규정이? 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는 거예요? 효력 규정이다. 그리고 이 효력 규정은 어기는 순간에 바로 무효 처리돼 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법규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 있어요. 단속 규정. 법 규정을 위반해도 이건 뭐예요? 유효이나 뭐가 돼요? 단속이라는 건요. 단속만 돼요. 벌금만 낸다. 벌금만 문다. 유효인데 뭐만 물어요? 벌금, 단속료, 단속만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기 있느냐? 이건 유효입니다. 이건 유효 처리돼요. 유효 처리. 그럼 여기에 속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 이제 그래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소주는 어디서 먹어야 맛있어요? 호프집 잘 차려진 음식점보다 어디가 맛있어요? 예, 포장마차 그죠? 그 포장마차는 법규를 지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법규를 어기고 한 거예요? 대부분 어긴 게 많죠. 그죠? 지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불법으로 설치한 거죠.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럼 영업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업 허가 못 받았죠. 공무원이 영업 허가 안 줬어요. 그죠? 왜요? 낮에는 없어. 낮에는 없고 언제만? 밤에만 쓱 나와서 일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도 못 낸 거죠. 허가를 못 냈는데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음식물 영업은 하고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요, 공무원의 단속만 안 당하면 돼요. 그죠? 단속만 안 당하면 거래는 한 건 뭐가 돼? 그 사람이 거래한 거는, 음식물 거래한 거는 유효입니다. 그러다가 단속반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 걸리면? 벌금 내는 거죠.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그죠? 그래서 쓰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무허가 음식점 에서 음식물 판매한 거. 이게 바로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그래서 남대문이나 이런 데 단속반이 뜨면 어떻게 해요? 튀는 거예요. 왜? 붙잡히면 벌금 물고. 그죠? 단속 규정입니다. 이게 단속 규정.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전매? 미등기 전매. 미등기로 부동산 팔아먹는 거죠. 이거요.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 이거 유효인데 뭐만 물어요? 벌금만 내. 요게 시험 잘 나와 이게요. 이게 밑에 게. 그래 법규는 두 가지 법규가 있어요. 법규는 무슨 법규가 있어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타당성이죠. 타당성. 타당성은 써보세요. 103조하고 104조가 있어요. 103조하고 104조. 103조는 뭐냐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백사조는요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조문이 나와요. 103조하고 또 하나는 몇 조? 104조가 나와요. 103조는 뭐를 위반한 거예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요거를 위반했을 때를 말해요. 선량한 풍속. 미풍양속이에요. 우리말로 미풍양속이죠. 이걸 어긴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첩계약이에요. 첩계약. 첩계약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누구를요? 첩을 데리고 살기로 계약하는 거. 이걸 무슨 계약? 첩계약. 이거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죠.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한 15년 전에. 예, 거기서 할아버님이 시골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나이가 드셨는데 담배를 사러 갔더니 아침에는 할머니가 나오셔요. 아침에는 할머니가 한 80대 신 할머니가 나오는데 저녁에 가면은요 40대 중반 된 아주머님이 나오셔요. 저는 당연히 딸로 생각했어요. 딸인 줄 알았더니 그 할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더니요. 술 한잔 드시고 얘기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더니 두 분이 다 자기 배우자래요. 두 분. 왜냐면 큰 할머님한테도 그 큰 부인한테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 거냐면 둘째 부인을 보신 거예요.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 거죠. 두 분이 한 집에서 살아요. 한 집에서. 예. 두 번째 부인이 첩인 거죠. 그죠? 그럼 법률적으로는 누가 배우자예요? 본부인이죠. 본부인이 법률적으로 배우자입니다. 그죠? 예. 근데 호적에 만약에 그 본부인이 죽으면 어떻게 하기로 해요? 둘째 부인이 이제 본부인 자리 들어오겠죠? 문제는 본부인한테서 애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서 난 거야, 이거? 본부인한테 애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한테 애가 있죠. 그죠? 그죠? 예. 이때 요 두 번째 부인이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요? 호적에 올려달라라고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 계약 뭐예요? 누가 요청한 거야, 이걸 누가? 본부인이요, 첩이요?
그죠? 그건 미풍양속을 도와줘요, 해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미풍양속이 해치는 거죠. 그럼 무효예요, 그게. 그럼 그 할아버지는 계약을 준수해야 돼요? 계약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켜야 돼요? 아니에요. 왜?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계약이. 있죠. 그거 법적으로 무효인 거예요. 그럼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무효니까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럼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주기로 한 것도요. 그죠? 안 주는 거예요. 왜? 무효니까. 아,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량한 풍속이나 뭐를 위반한 거?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거. 그럼 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는요, 타당성, 윤리적으로, 이게 윤리적입니다. 타당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윤리적인 타당성, 이게 있냐 없냐 이거죠. 윤리적으로, 사회적이나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첫 계약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뭐예요? 노름빚입니다. 노름빚 변제 약정. 노름빚을 뭐 하기로?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거. 이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 이걸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 노름빚을 뭐 하기로 하는 거? 변제하기로 뭐 하는 거? 약속하는 거. 이거 무효입니다. 노름에서 졌어요. 돈을 잃었습니다. 5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서 요구하죠. 각서. 그죠? 뭘로 갚을 거냐? 우리 집 내가 집 넘겨줄게. 오토바이 넘겨줄게. 자동차 넘겨줄게. 우리 집 저 밭에 있는 거 밭도 넘겨줄게. 라고. 무효예요, 그게. 왜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가 이게 문란해지잖아요. 문란해지니까.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됐어요. 그래서 이건 무효 처리됩니다. 즉 법이 이런 계약은요, 이런 거래는 법이 보호를 안 해주는 거죠. 이거 법이 보호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됐다 이런 얘기예요. 무효입니다. 그냥 그 밑에는 뭐예요? 거래는 거래인데 그 거래가 무슨 거래일 때요? 불공정 거래요. 불공정 거래.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이게 바로 윤리적인 타당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요. 네 가지. 목적. 법률행위 목적에서는 네 가지를 꼭 점검을 해줘야 된다. 예.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이 103조하고 104조를 이제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103조에서 관련된 얘기, 104조 관련된 얘기를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건 다음 달에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넘기면 37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와요. 5절에. 법률행위 뭐 하는 거? 해석. 이게 바로 계약서 해석입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애매할 때, 계약서가 애매한 거 이거 해석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를 이제 살펴보셨어요. 법률행위를. 예,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의사표시요. 4장에 있는 의사표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